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힘이 점점 더 붙으면서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비행기로 한국에 18시 6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를 앞두고 철강과 원전 그리고 전력과 전력 설비 섹터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5% 상승을 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냅니다. 8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공장부터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 반도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벌써 3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오늘 종목별로는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외인과 기관의 매수 1위 그리고 3위권에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업종에 기대감이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요. 또 종목별 매도 1위를 살펴보면 연일 저가를 기록 중인 네이버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가장 많이 출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격이 2020년 7월 정도의 가격입니다. 약 2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네이버 27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매수도를 오가면서 갈피를, 방향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잡지는 않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를 아주 강하게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 1위 삼강 M&T인데요. 이 종목은 따로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강 M&T가 이 시각 10% 넘게 상승하면서 21,400원까지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 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 발전을 10배가량 2050년까지 늘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해 연안에 임접한 덴마크나 독일 같은 국가들 위주로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삼강 M&T는 이 해상 풍력 발전소,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형 공장이 필요한데 이런 공장들이 글로벌리 아주 부족한 상태라고 하고 이 때문에 공급난이 앞으로 약 10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강 M&T도 최근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이 4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 이 삼강 M&T뿐 아니라 오늘 풍력에너지 테마의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상장한 대명에너지 그리고 유럽향 매출이 많은 CS윈드까지 전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통해서 종목별 대응도 확인을 해보고요. 또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출연자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김대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이수민 캐스터에게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살펴보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기는 했죠. 유럽 의약청으로부터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통보받으면서 장 초반에 하한가까지도 지금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살짝 풀렸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해당 종목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덱스터 오랜만에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지금 콘텐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자회사가 6년 동안 국내에 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관련 업종인 VFX 사업인 덱스터가 오늘장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오일도 함께 살펴보시죠. S오일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했죠. 울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11시부터 관련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함께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 10가지 특징주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김대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특징주 먼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점은요. 대명에너지나 가온칩스 같은 신규 상장주단이 좀 이렇게 핫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그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래도 이제 대체로 종목들이 좀 깔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근데 오늘 볼 만한 종목 이제 가온칩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자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대명에너지 저번 주에 신규 상장을 하고 오늘 가온칩스가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은 주식이거든요. 이제 네. 경쟁률도 2,00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오늘자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50%에서 60% 정도 지금 현재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한가 신나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아마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나 싶고요. 다마 삼성 출신 애들이 만들었다. 그쵸? 이 종목 이제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걸로 유명했었고 또 어떤 분은 5천만 원 벌었다고 하시네요. 시작하면서 첫 저점에서 풀매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매매하셨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오늘 매매를 네.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수익으로 또 한 15% 정도 그러니까요.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 이제 앞으로의 또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오늘 지금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맨 아래에 있는 댓글을 조금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저점에서 풀매수 이제는 물릴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물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셨겠지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진 거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칼날 첫 저점에서 잡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구나 투기성 자금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런 매매를 지양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댓글대로라면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잡았는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저점이 어느 구간이었냐면 처음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6분 정도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여 구간에서 편입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살아나려는 움직임들이 이 분봉상으로 짧은 호흡으로 보더라도 전혀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기술적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매매를 진행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구간, 아까 이 매수를 했다라는 구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잠깐 9시 6분, 7분 사이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전환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10분봉 이제
10분 이평선을 나타내는 선인데 해당 구간 보시면은 막 뚫고 올라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에서 차라리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 추세를 좀 더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을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일봉상을 보고 중단기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중장기 투자를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 보는 법을 여러분들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추세를 보시면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추세가 어디서 깨졌냐? 10분 이평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9시 46분 정도에 추세 이탈이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해당 구간 1차적인 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술적 이평선들을 기술적 지표를 이탈한 이후에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다른 종목들에도 조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종목마다 이 추세를 따라가는 그 지표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따가 제가 또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참여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 중인 가온칩스를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매매의 어떤 방법까지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김대우 전문가의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김대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곳에서는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해서 종목 상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0분부터 시작하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매수가나 종목의 이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경신한 종목 있습니다. NVH 코리아고요. 지난 월요일에 제안받았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4,400원이었는데 그 사이 5.8% 수익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S 받아볼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새롭게 또 경신이 된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NVH 코리아. 네, NVH 코리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 나와주는 모습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에도 현재 3% 이상, 4% 가까이 강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으로서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수익성 지속적으로 노려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매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이번에 매출액 1조 클럽에도 달성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평선들 뭐 크게 이탈이 나오는 게 없고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거래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 목표가 5,000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2차례나 맞고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서 지속적으로 매매 이어가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4,2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장기 이평선들 이탈되는 구간이고요. 이전에 직전 저점으로 작용된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손절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 종목인 경신이 있었던 NVH 코리아 살펴봤고요. 목표가 5,000원으로 그대로 홀딩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전문가의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으로 힌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별해라고 적힌 본인의 사진을 가져오셨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오늘의 힌트는 전데 저는 그런 사람이다. 네. 특별한 사람이다. 네, 특별한 사람이다. 배호가 혹시 들어가나요, 종목 이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힌트가 들어가가지고 그쵸? 네, 한번 추정만. 배호, 네. 배호 특수강. 아닐까? 아니까 특자 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잘 더, 유추한 조금만 것 더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바로 다음 힌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수소전기차 부품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넥소 이제 수소 탱크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고 테마성 짙게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 보시면은 수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그 다음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뉴스들이 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국회 관련해서 일정이 굉장히 많죠. 뭐 신규 인사들이 또 청문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제 정책적 방향성이 조금 보여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과학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탄력받아가지고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수소 일정 및 이벤트가 있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수소 산업협회 얼라이언스가 지금 출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5월 25일자에 이 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8개 국가가 현재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IPF 관련해가지고 또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수소 관련된 이야기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윤석열 정부가 추가적으로는 이 수소 관련돼가지고 자원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원 안보에 포함을 시키는 등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일정 및 이벤트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5개 그룹사 향후 10년 내 43조 원 투자가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전일자 뉴스가 나왔죠. 수소 산업에 6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수소 산업으로 대기업들이 조금씩 다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수소 산업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원전,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부분이 또 원전이잖아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청정수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수소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오늘 종목 끝까지 함께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힌트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종목 함께 유추를 해보시고 댓글로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수소 관련주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종목의 이름은 클로징 때 알려드리니까 역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필생 종목과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또 이외에도 시황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법, 현재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역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상위 1% 전문가의 투자병법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보유한 상담받고 싶은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렇게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김대호라고 오늘의 출연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오픈 채팅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단호한 프로도님, 안녕하세요. 일진파워 24,200원 19%예요.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일진파워 오늘 강하던데 한번 현재가 보겠습니다. 22,000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뭐 매수가에서 멀지 않고요. 이분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인데 아침엔 또 되게 많이 더 올랐었거든요. 일단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마성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건지 뭐 네. 장기적인 이제 정책 수혜를 기대하고 투자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대체 왜 24,200원에 샀을까라는 거를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이 기대감만으로 해서 이제 선거 이전부터 해갖고 기대감만으로 거의 5,000원대, 6,000원대에서 움직이는 주식이 지금 3배 이상, 4배, 이 고점 기준은 5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 나왔을 때 내가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애매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잡기보다 급등할 때 잡기보다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라인들에서 분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실 텐데 이런 종목들이 좀 매수 타점이 불명확한 종목들이 하나둘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슈라는 거, 정책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단 긴 호흡으로 주봉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주선이죠. 20선 기준으로 해갖고 한 번씩 이탈이 조금씩 나왔다가 반등 나와주는 모습 나옵니다. 지금 이 패턴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현 구간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이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봉상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계속해서 대량 거래는 터져주고 조정받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전에 이평선들 아까 이탈되었던 이평선 자리들이 뭐 거의 왔다라는 거, 그래도 바닥 구간 지지 받아줬다라는 거에서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매수 타점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에서 지금 추세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튀어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14,200원 지금 평균 단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어떤 원전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 지금 사실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미 많이 나왔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 다 받아가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 완전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해야 돌파가 가능한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못 보던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 덜어내시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게 나왔던 재료들이 죄송합니다. 네, 나왔던 재료들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 오셨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보는 거는 어떨까? 물론 원전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슈를 가지고 좀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자. 특히나 지금 하락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내 계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면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120선 현재 지지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좀 반등이 나오면은 평균 단가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이때 올라왔을 때 뉴스를 확인을 해보시고 뭐 해외 대규모 이슈
해외에 대규모 수주를 받아냈다. 뭐 이런 소식 나오면은 끌고 가보는 전략, 이전 고점을 목표가로 삼아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비중 확 줄이시고 평균 단가 다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파워 오늘 상승하고는 있지만 음봉이 나옵니다. 4%가량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원전 수에 관련한 이슈는 살아있다는 진단이었고 그래도 평균 단가에서는 탈출하는 가닥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매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채팅방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LX 하우시스가 다음 종목입니다. 62,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0%, 손실이 너무 커요.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오늘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등락도 미미합니다. 건자재 관련주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계속 빠졌네요. 지수도 안 좋았었지만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이 종목 지금 낙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나 2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2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도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 이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뭐 정책 수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건물 지어지고 있잖아요. 건물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둘 완공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이슈는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월봉부터 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역사적 저점 구간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죠.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 사실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4,700억인데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 영업이익치도 뭐 많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결 기준으로 23년도, 24년도 컨센서스까지 가보면은 24년도 기준으로 1,300억이 일단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이 성장성, 앞으로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잘 나와줄 거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로 또 주봉으로 차트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뭐 크게 뭐 포착을 해볼 부분은 없는데 바로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주목을 받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잠잠한 모습이죠. 중간중간 급등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준 적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정책 수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없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조금 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결국 이 장세가 있거든요. 시장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패턴과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아직까지 안 온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더 참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 10%니까 좀만 더 견뎌보시고요. 이평선 보면은 이 62,000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평선 돌파 나올 때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신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 뭐 지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증시 낙폭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의 매수를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재료를 확실하게 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 특히나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에 많이 발생해봐야 30만 주, 20만 주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료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는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적적인 모멘텀은 어떤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 구간, 뭐 단기적으로도 쌍바닥 살짝 이탈 나오긴 했지만 증시 낙폭 커졌던 시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 구간도 뭐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이전 코로나 당시에 이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이때보다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쌍바닥 그려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진득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근데 추가 매수,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추세 보시면은 추세 아직까지는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쌍바닥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평선들 돌파 나올 때 다시 한번 돌파 나오면서 쌍바닥 만들어질 때 그때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렉스하우시스를 만나봤습니다. 신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죠. 실적도 괜찮게 내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홀딩 전략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달마봉님이고요. 로지시스 종목 적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400원, 비중이 30%,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자, 로지시스 그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쪽이죠. 화폐 관련 주인데 7,400원이면 지금 오늘은 6,71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CBDC가 발행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들 뭐 다 같이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또 이때 들어가신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니었나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해당 종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화폐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 대체로 디지털 화폐 이야기 나와주는 상황에서 사실 인플레이션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 로지시스 같은 한네트 같은 기업들이 이전에 화폐 개혁 관련주로 많이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 화폐를 교체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화폐 개혁과 디지털 화폐 자체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련주로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진 시장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시장인데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화폐 개혁입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로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 화폐 개혁을 왜 하냐? 지하 경제에 있는 돈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국고를 채워놓고 인플레이션율도 안정시킨다라는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혹시나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인지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어쨌든 디지털 화폐 관련주 최근 들어서 뭐 이슈 한 번씩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기적인 차트 주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장기 이평선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2평선에서 잘 지지 받아주는 모습 나왔다. 지금 현재 바닥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120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또 지지 받아주고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현재 지지받고서 단기적으로 이틀 전에 3일 전에 슈팅이 나와준 모습인데 해당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탄탄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아쉬운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꺾여 있는 구간입니다. 중간중간 거래대금 발생을 시키면서 추세 돌려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장기 평선 돌파하지 못한 모습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와준다. 제가 이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 구간에 지지받고 슈팅 나오면은 일단은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 사실 이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분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매매 타점 내가 어떻게 잡고 있는가. 너무 내동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맞고 떨어진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종목을 샀을 때 손실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실이 났더라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매수 타점 잡는 법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 그리고 대량 거래량 터졌던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 전환 나오긴 했는데 해당 구간에서 재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되니까 지금 평균 단가가 딱 여기거든요. 오면은 좀 비중부터 확 줄이시고 비중부터 줄이는 전략 세워가시고 요 구간 물량을 소화를 하는지 좀 보셔라. 지금 5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는데 돌파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500만 주 정도는 발생을 해야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전략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저점 6,000 이제 저가로 5,800원이죠. 5,800원 구간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손실 감안하시더라도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어 보이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00원 손절가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존 우리 평균 단가인 7,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시스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종목 상담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링크 타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 입장하셔서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매수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루트로 참여하신 여러 상담자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넘어가 보시죠. 힘들다라는 닉네임입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종목은 현대위아, 매수가는 78,800원, 비중 22%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시간 투자 좀 하면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시간 투자를 하신다고 한 거를 봐서는 그래도 좀 길게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손절하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손절하는 전략은 권해드리지 않는 종목이죠. 네, 일단 대형주죠. 현대그룹사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소형주 테마주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그래도 현대차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 많이 받고 있으니까 결국 이 자동차 사이클 다시 한 차례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최근 완성차 기업들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차 투자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이슈들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도 지금 차트가 제 방송을 최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매수 타점을 좀 잡는 방법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진짜. 화면을 보시면은 아예 추세가 꺾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도 78,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잡으신 거고 싸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포지션 잡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멘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추세 전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래 좀 더 기다리면서 공부하면서 대기를 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78,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모멘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단발적으로 이슈 발생을 해가지고 추세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 굉장히 적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증시 급락 구간 1월 달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증시 여파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증시 사실상 떨어질 만큼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역대 최고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증시에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해당 구간 일단 78,000원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고요. 비중 22%라고 하셨는데 비중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 또 조절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평균 단가 올라오시면은 좀 일단 비중 축소하고 현금 보유 조금 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8,000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그래도 떨어졌던 구간들 크게 매물대 실리면서 떨어진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81,000원대, 8만 원대겠죠. 8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85,000원 또 횡보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의미 있는 라인들 설정을 하셔서 목표가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네, 물리면 아파요 님이네요. 안녕하세요. KG케미칼 종목이고 46,700원이 매수가입니다. 20% 비중 상담 부탁드려요.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자, KG케미칼 M&A 이슈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는 32,900원, 10,000원 이상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만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시는 상황이네요. 지금 비중이 20%거든요.
자,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가는데 이 종목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끝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인수 이슈가. 그렇죠. 일단 근데 뭐 기업 자체가 뭐 걱정할 기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 다행인 것 같아요. 물리면 아파요 하셨는데 네. 저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뭐 이제 재무적으로 좀 체크를 같이 해보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예요. 뭐 차트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시가총액 4,500억짜리 기업인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계열사의 이제 최고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적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1년에 4,600억을 벌었습니다. 21년도 12월 이제 21년도 실적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4,600억을 벌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이에요. 뭐 할인율을 아무리 계산을 한다, 아무리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 잘 벌어들이고 있다, 뭐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KG그룹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게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태까지는 몇 년간은 좀 굉장히 느린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 너무 섣불리 하시기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 좀 분산해가지고 평균 단가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장기 이평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위쪽으로 안착을 해준 상황입니다.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으나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 구간에서 뭐 지지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한 차례 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6,700원이잖아요. 굉장히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좀 탈출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매도 울력 나올 때도 거래대금 이제 매수량 대비해서 매도량이 훨씬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증시 막 흔들리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좀 더 조정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평균 단가 낮추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 밴드를 잡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KG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뭐 홀딩 전략 주셨네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박환범님입니다. 후성 19,400원 30% 비중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매도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19,000원대 매수하셨는데 현재 오늘가 26,000원 선. 자, 매도 시점을 이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종목 상당히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보시면은 사실 신고가 영역까지 오늘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매도 타점 잡는 거 딱 요 구간에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 성장성을 생각을 하고서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해당 종목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은 맞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던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아까 2조 원이 넘었죠. 그리고 뭐 24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출액 1조가 안 되고 영업이익 2,500억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 지금부터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자 좀 슈팅 나와주기는 했는데 지금 구간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현 구간부터 뭐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5%씩이라도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신고가 영역에 올라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지켜보시고요. 이전 고점들 자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전에 윗골이 나왔던 자리들 25,000원대 요 구간 25,000원에서 5,500원 구간에서 2만 말이 안 나오네요. 25,500원 구간 이탈이 되면은 조금씩은 분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6,200원인데 지금 당장에 홀딩을 하시고 25,000원에서 5,500원 사이 기준 잡으시고 분할 대응 타점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후성입니다. 이제는 이익 실현하셔서 현금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뉴스와 시황 분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QR코드 찍고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김대호 전문가가 시황 분석과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필승 종목 이름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앞서 보여주셨던 힌트는 본인의 사진, 이렇게 하고 있는 대호 모습이었는데 대호 특수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특별하다, 유니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종목 유니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정이 많다,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일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주들에서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기업, 아까 설명적인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 보면서 가격 전략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표가 8,500원, 이전에 윗꼬리 반이 발생했던 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800원 제시를 해드릴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 쉽게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돌파 쉽게 하지 못했던 구간들 8,500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보시면 좋겠고 자, 지금 6,800원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조금씩 바뀌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바뀐 상황인데 이평선들 계속해서 올라와주면서 해당 구간들이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이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으로 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도 오랜 기간 동안 조정 잘 받아주면서 이제 막 슈팅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유니크였습니다. 오진승 전문가도 함께 제시를 해줬던 종목인데 네, 두 전문가께서 동시에 제안을 하신 종목 향후 흐름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도 이제 방송 바로 끝나게 되면은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12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참여를 하시면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시장입니다. 흔들리기 정말 좋은 시장인데 증시 낙폭 커지면서 뉴스 보면은 안 좋은 뉴스들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공포 심리만 불러일으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내가 매수 타점을 잡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공부를 해가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기초적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매매를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늘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전략까지 온라인 방송에서 제시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수가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네요. 코스피가 1.7%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4%대 탄력 이어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